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쨌든 뭐 이익이 많이 나는 쪽이 갑이다. 시장에서는 그게 반도체, 자동차, 화학이다. 반도체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도 좀 하죠. 자동차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많은데 사실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우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사실 주식가가 많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애널들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현대차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오늘 종가 제가 못 보고 왔는데 24만 원쯤 됐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애널리스트 말은 이제 25만 원에서 TP를 더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더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24만 8,500원. 네, 한다 하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25만 원 TP를 더 상향 조정하게. 근데 일부 증권사들은 지금 막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막 30만 원대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뭐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동감을 좀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애플의 정책상 사실은 저희가 보면 굉장히 비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굉장히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막 기사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큰 위약금을 거의 다 물리는 식의 굉장히 그 계약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글로벌에서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거의 뭐 이 뭐랄까 이게 약간의 갑질이죠. 네, 갑질을 떠나서 이게 거의 뭐 이게 거의 갑의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니네들 수백억을 물어라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하필이면 애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말한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확정된 바 없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기사도 막 쏟아지는 게 뭐 했다. 사실 무근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걸 갖다가 이미 된 것처럼 반영을 하고 주가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현대차 그룹이 좋아지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자동차 그룹이 받던 밸류는 분명히 상향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나 전기차 섹터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업은 멀티플 상향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애플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급하게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이제 그게 반대급부로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특히 뭐냐면 그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차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애플카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이게 단순히 애플카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그냥 하청업체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로 전략할 이유가 현대차 입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전기차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어서 이제 애플카가 만약에 전기차를 또 만든다 그래버리면 이게 뭐 글로벌 그 경쟁사 하나를 더 키워주는 셈이고. 애플도 그걸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대차 내부에서도 이게 뭐 만들어줘가지고 괜히 뭐 이 애플카 만들어줘서 경쟁업체 하나 더 생기고 또 애플이 워낙 또 이제 메이저 관련된 어떤 그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뭐 디자인이나 뭐 또 그렇죠. 애플 우리가 아이폰을 쓰게 되지만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애플카를 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경쟁업체 하나를 키워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각을 돌린 게 잘 보세요. 재밌는 게 현대차에서 기아차를 돌렸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차는 좀 여러 가지 뭐 너무 이렇게 뭐 중복이 많다. 왜냐면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중복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플과 같이 하면 결국은 현대차는 이제 그냥 만들어주는 공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로 한다. 이렇게 이제 돌린 거 아닙니까? 뭐 한다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크다라고 네, 기사들이 그렇죠.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보다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메이저 어떤 그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 모델 쪽에서도 약간 그 현대차보다 좀 덜 부담스럽고 또 이제 뭐 기아차도 이제 뭐 미국의 공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다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돌려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또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뭐 어떤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비약될 수도 있다는 거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애플이 과연 이제 현대차 그룹에만 그 주파수를 날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왜냐하면 BMW에도 주파수 날렸고 벤츠에도 날렸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하자. 근데 벤츠나 BMW가 왜 거절을 했을까?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거절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그 권리입니다. 이거 좀 줄래? 아니, 그렇죠. 그건 못 줘. 네. 생산만 해. 그렇죠. 벤츠나 BMW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특히나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애플이라는 어떤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핵심적인 데이터를 절대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걸 주도권을 뺏길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과연 그 주도권을 같이 공유를 해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물론 그걸 공유까지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차 관련 그 애플카를 관련 협업을 해서 만들어줄까? 조금 고민해야 될 이슈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나 BMW 등 글로벌 회사들이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처져 있어요. 그 회사들은 굉장히 늦게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힘든 그 과정에서 애플이 구애가 갔을 때 사실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값을 애플이 가져간다 하니까 그쪽은 다 노를 하는 거란 말이죠.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실제 주가는 이미 그게 확정된 것처럼 이미 기아차도 반응을 했고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되면 좋죠. 저도 되기를 원하고 굉장히 되면 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는 선반영한 대신에 이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나 수소차 관련된 섹터로 가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과거에 내연기관이 봤던 정통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을 훨씬 더 멀티플을 높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테슬라에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면 현대기아차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부분이고요. 이미 된 것처럼 주가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익 상향 조정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 회사 중에서 또 현대기아차처럼 지금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탑티어이고 전기차 부분도 탑5 안에 들고 있고 MS가 높아지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EGMP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EGMP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기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게. 뭐냐면 지금도 뭐 만들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노이즈들이 좀 있지 않아요? 네. 틀이라고 하거든요. 틀. 틀. EGMP가 이제 전기차만 전용으로 만든 네. 이제 전기차 만드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벤츠나 BMW도 EGMP 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기차를 다 급하게 만들었지만 기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 않았습니다. 벤츠가 냈는데도 뭐 몇백 대 팔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나왔기 때문에 EGMP를 굉장히 구축을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EGMP에 대한 개발 구축은 현대차 그룹이 이미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EGMP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가 높이 처지면서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도 아마 MS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EGMP를 통해서 뭐 지금 아이오닉이 뭐 나오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제네시스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생산성이 높고 굉장히 기능이 좋은 전기차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MS가 글로벌 탑티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우상한 그림이 좀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핵심은 만약에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애플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이 부품주들이 이제 이미 움직였어요.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예. 예, 많이 움직였는데 뭐 조지아 공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뭐 회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막 움직였죠. 네, 뭐 아진산업이나 뭐 움직였는데 네. 크게 본다면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결국은 뭐 좋은 주식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네. 계약이 된다면 그러면 모비스나 만도 정도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주가가 올라가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봐야 되겠죠. 지배구조 개편이 용이하게 됩니다.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모비스나 뭐 글로비스가 올라가면은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에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서는 이게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가는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박근영 차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일단 이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댓글이나 이런 것도 바로 반응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귀 기울여 이제 들으시느라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애플하고 뭐 저도 그렇지만 뭔가 뭐 잘 될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조금 더 나가면 아니 애플 안 돼도 현대기아차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애플 노이즈 때문에 오른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네. 이게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굳이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일 언급 안 하신 것도 뭐 좋은 거는 다 알지만 모비스나 만도 얘기하셨고 자율주행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예, 뭐 손정희 회장이 뭐 2년 내에 자율주행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는 저도 사실 좀 약간 갸우뚱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플라잉카까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플라잉카는 좀 더 현실성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사실은 잘못하다 보면 진짜 뭐 사고가 나면 이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컨셉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서 뭐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뭐 대형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이래 버리면 과연 누가 겁이 나서 자율주행 차를 과연 몰겠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날아가는 자동차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뭐 하늘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잠실에서 서울 이제 여의도까지 오는데 플라잉카를 타고 이제 뭐 헬리콥터 타고 오듯이 이 타고 내려와서 이제 급하게 왔다. 그 정도는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잉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와야 되고 그게 또 5G 통신 장비. 이 5G가 이제 결국은 6G로 이미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5G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IoT라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하잖아요. 띵스라 붙습니다. 사물. 근데 이제 6G 같은 경우는 IoE라 그러거든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러니까 만물 인터넷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G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5G가 구축이 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분명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신주 관련해서 뒤쪽에 제가 말씀드릴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 5G가 이제 이게 뭐 망 중립성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쓰는 5G하고 자율주행으로 쓰는 5G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게 5G 이제 인터넷으로 쓰는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 5G와 이 자율주행을 갈 수 있는 5G가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5G 이제 이렇게 통신을 막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휴대폰으로 5G를 쓰다가 자율주행도 똑같이 쓰고 있다 만약에 이게 트래픽이 끊겨가지고 자율주행이 끊겨버리면 이거는 완전 사고 나는 거죠. 예, 대형 사고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망중립성을 해가지고 이 별도로 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이 망을 따로 두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풀렸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신주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 유선 사업, 유무선 사업 이외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나 더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풀리면서 이제 5G가 뭐 최근에 나온 게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5G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자에게 망이 열린다는 건데 이게 기존의 통신사, 메이저 통신사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열렸기 때문에 대규모 모멘텀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옥식 연구원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통신주 쪽에서는 굉장히 탑픽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포인트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열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반도체, 뭐 자동차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포인트 볼 수 있습니다. 네.